안녕하세요. 루정입니다. 연준의 4회 연속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를 하자 상승 랠리를 보이다가 파월 의장의 발언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그로 인해 3대 지수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전에는 잔잔한 변동성이었지만 발언 이후에 시장에서의 큰 충격과 함께 3%가 넘는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고강도 긴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유로 꼽히고 있고, 성명문에서는 적절하게 통화 정책을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무게를 싣는 듯 하였습니다. 또한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시기는 이르면 12월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여전히 연준이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였고요. 금리 인상 폭이 적절한지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남겼는데요. 12월에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호재보다는 충격으로 다가와 주었네요. 급등을 할 줄 알았던 빅스 지수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이 이상한 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반등을 하면서 상승을 하였지만 큰 폭으로 상승은 하지 않으면서 오늘장 월가에서 어떠한 의견들을 제시를 할지 잘 지켜봐야 되겠고요. 오늘 증시로 인해서 다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될지 아니면 다시 조정 구간으로 접어들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루시드는 나스닥의 큰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행이라 해야 되나요? 마이너스 2%의 하락만 보이면서 13불대를 유지를 하였고, 오더플로에서는 매도가 더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일본봉은 나스닥의 흐름을 따라가 주면서 기자회견이 진행이 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셨을 텐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우디 소식에서는 브라질 회사에 니켈 및 구리 사업 지분 매입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고요. 원자재 확보에 관련하여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빈살만 왕세자의 연설 중에서 모든 산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차량 제조에 관해서도 말을 하면서 루시드를 언급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할 것이라는 첩보가 들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루시드 그룹을 걱정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란이 사우디 내에 있는 미군이 주둔하는 곳을 타깃이 되고 있고 사우디 중요 시설을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는 이제 미국과 전면전을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란이 미군을 상대로 자멸할 수도 있는 선택을 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은 이란이 멍청한 짓은 안 할 거라 생각됩니다. 항상 이상하게도 어닝 때만 되면 온갖 잡음들이 쏟아져 나오네요. 또 다른 사우디 소식에서는 오토쇼에 출연을 하면서 루시드 에어를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고,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저 럭셔리함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 같네요. 실내에 탑승을 하면서 고급스러움을 강조를 하는 것과 홈 차징 스테이션을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듯 합니다. 그런데 루시드 홈 차징 스테이션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우디의 전력은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우디에서도 리뷰들이 올라오겠지만 번역은 못 해드릴 것 같네요. 루시드 하이웨이 어시스트에 관련하여서 하나둘씩 리뷰들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맵을 보면 3D로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시인성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있고, 이제는 과감히 두 손은 자유롭게 놓을 수 있으면서 차선도 잘 인식을 하고 안정감 있게 핸들링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네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선 변경, 아무래도 차선 변경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요?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테고요. 또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통해서 돌발 상황 등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도 신중했지만 더욱더 신중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드림 드라이브의 마지막 퍼즐인 차선 변경, 언제 OTA 업데이트가 될지 궁금하네요. 루시드가 11월 달에 숏 스퀴즈 가능성이 있는 주식 중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또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숏 스퀴즈의 타겟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크게 한 번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은 하지만 숏 스퀴즈가 발생을 하려면 주식 유동 자산의 높은 비율이 공매도가 이제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식 공매도의 상당한 양의 현금이 수반이 되어야 하고요. 루시드는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고 있으면서 현재 주식에 대해서 1.94 빌리언 달러를 베팅을 하고 있고 사용 가능한 주식의 약 29%가 공매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시드에서 공매도를 빌리려면 7%의 높은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0.3에서 3% 사이의 수수료를 정상적인 것으로 볼 때 7%에 가까운 공매도자의 주식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루시드가 공매도가 많은 것은 칩 부족과 서플라이 체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상승과 같은 역풍은 루시드 주가를 하방으로 끌어내리기에 충분하였고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또한 가장 결정적인 생산 문제, 이것이 공매도가 활기를 치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되네요. 공매도를 박살을 내려면 처음에 목표량이었던 12,000대를 빠르게 넘어가야지만 어느 정도 공매도를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면서 개인 투자자와 레딧에서는 짧은 스퀴즈가 작업 중일 수 있다고 소문이 많이 돌았다고 합니다. 이전에 테슬라처럼 공매도들을 이제 두 손 두 발 완전히 백기를 드는 날이 꼭 와주었으면 좋겠고요. 두 눈으로 꼭 확인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네요. 시장이 상승하기 전에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요?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2023년을 바라보고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EV 종목 중에서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루시드, 폴스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EV 분야에서 리더인 이유가 있다고 하고 있고요. 루시드는 이제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으면서 폴스타는 스웨덴 EV 제조업체로 그 중에서 위너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루시드는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마음속으로 10년 전에 테슬라를 기억을 하실 텐데요. 저 역시도 10년 전에 테슬라를 매수를 했더라면 아쉬운 마음이 가득하면서 몇 배밖에 수익을 내고 그만둔 것이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아쉬움을 두 번 다시는 겪지 않을 각오로 루시드라는 종목을 여러 가지 찾아보고 앞으로의 가능성과 성장성 그리고 기술력 등을 고려를 해서 장기 투자자로서 10년은 들고 가보자 하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상장 후 초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특히나 생산력에서 하향 조정을 하면서 6, 7천 대라는 뼈아픈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기술력을 증명을 하였고 생산력에 있어서도 안정화를 되찾으면서 딜리버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스튜디오에서도 많은 차량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네요. 최근에는 사우디의 첫 번째 스튜디오를 열면서 글로벌 매력을 고려할 흥미로운 기업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차세대 테슬라를 찾는 장기 투자자에게 루시드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옵션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루시드 에어는 확실히 비싸고 경기 침체로 향한다면 약간의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우려스러운 내용도 있었지만 우리 모두는 테슬라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을 보았고요. 루시드는 탈출 직전에 있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전 기사에서 공매도 비중만 줄어든다면 얼마든지 크게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고요. 프로덕션 점프를 보여준다면 앞으로의 주가는 어디까지 향할지 알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거기에 아시죠? 제일 기대하는
ESS 저장 시스템, 루시드 그룹으로서 완전체가 된다면 게임 오버, 기나긴 터널의 끝을 알리는 비처럼 찬란한 미래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